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원래 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 했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방송을 못 열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한 주에 한 번 탐방이나 IR 갔다 온 회사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게임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이제 게임주의 최고 자산가치라고 하는 종목으로 좀 타이틀을 꾸며봤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컴투스는 1세대 피셔폰 게임 모바일 게임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임은 뭐 미니게임 천국 아실 겁니다. 미니게임 원버튼 그 게임이죠. 한 버튼 하나로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뭐 액션 게임 뭐 하여튼 뭐, 그래서 피셔폰 때 엄청나게 좀 긍정적인 효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던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피셔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장족에 발전을 했고요. 참고로 이제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한 130조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PC 게임 시장이 한 70조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콘솔 게임 시장이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엑스박스가 한 5, 6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제일 크다. 근데 모바일 게임 시장이 지금은 계속 성장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분 유료 아이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료 아이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을 이제 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분 유료화로 하면서 결제를 일으키고, 결제한 부분을 계속 게임에 또 사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면서 계속 수익성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게임도 원체 많을 뿐더러 이제 게임에 대한 주기가 상당히 짧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게임 하나 만들면 뭐 대작 같은 경우는 뭐 2, 3년, 3, 4년 걸쳐서 만들기도 하지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서 한 뭐 1년 정도, 뭐 좀 길면 1, 2년 정도, 짧으면 뭐 6개월, 3개월까지도 뭐 그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좀 굵직한 게임이 있죠. 서머너즈 워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RPG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야구 시리즈 게임을 또 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만 해도 컴투스 프로야구를 비롯해서 MLB, 그리고 메이저리그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게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축은 서머너즈와 야구 게임들에 대한 시리즈물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유지가 되다가 컴투스가 이제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를 하죠. 게임빌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피셔폰 게임의 양대 산맥이 게임빌 컴투스였는데,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막강하게 모바일 게임 선두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러면서 뭐 최근에는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에 딸려 있는 뭐 레몽레인이나 뭐 MP 뭐 이런 업체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뭐 이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 대한 매출이 이제 뭐 MP, 레몽레인, 뭐 위즈윅 스튜디오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작년으로 이제 연결 실적에서 다 제외를 했다.
작년 부분으로. 그러니까 올해 1분기는 이제 레몽레인과 MP가 연결 실적에서 제외됐고요. 위주 정도만 이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부분은 그렇게 뭐 양대 산맥의 게임과 퍼블리싱 정도로 하고, 그리고 신규 게임에 대한 런칭 관련된 부분으로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비용 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엄청나게 좀 많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게임 쪽도 뭐 이제 인력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코로나 때 이 개발자 이 개발 인력 관련된 부분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빅테크에 있었던 이 개발자들에 대한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이 게임사들의 개발자들도 천정부지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고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이 거품이 좀 확 꺼지면서 여하튼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메타도 막 몇천 명씩, 뭐 많게는 10,000명 단위로도 이제 잘라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동사도 지금 이제 계열사까지 합치면 한 100에서 200명 정도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게임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BEP 정도 수준을 맞추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못해도 이제 손익분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매출을 꾸릴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영업 레버지를 팍 키워가지고 이제 이익률 자체가 원체 좋으니까 이거 이상으로는 이익률이 뭐 30%, 40%, 50%까지 이어지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이 이제 BEP 수준을 맞추고 영업 레버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커지면 확 이제 불어나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구조조정으로서 비용 통제가 본격되고 있다. 그래서 인력 구조 조정과 그리고 이 미디어 컨텐츠 쪽에 이제 연결 계열사들을 이제 제외를 했다. 그게 이제 레몽레인과 MP 연결 실적이 제외됐고요. 그리고 이 코인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동사는 아닌데 이제 컴투스 홀딩스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빌에서 이 코인원이라는 회사, 국내 이제 3대 비트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원의 지분을 2대 주주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 동사의 게임 관련되어 있는 코인도 아마 런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코인이 게임 업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는 이제 P2E 관련된 게임이 런칭이 되면서부터죠. 근데 이게 위메이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뭐 그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NFT가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거품이 좀 빠지고 이 수익성이 확 줄어들면서 이 자체 게임 업체들이 더 그래서 많이 피를 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거품까지 다 좀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근데 코인 시장은 되레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P2E와 연결이 되어 있는 코인 거래소 쪽에 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거나 뭐 한 업체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앞에서 얘기해드렸듯이 서머너즈와 그리고 야구 게임에 대한 굵직한 게임들이 아직까지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서머너즈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8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바일 게임 업체들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유럽이 앱스토어에서 유럽 결제 금액이 그래도 한 매출 비중의 2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앱스토어, 유럽의 앱스토어에서 이제 수수료를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인하한 만큼 수익성이 좀 높아진다. 그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너즈에 대한 기반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 일본에 아마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나 올해 말이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약 한 국내 모바일 게임 그 야구 시장이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1,500억 정도 시장. 그래서 한 4배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 6천억 정도 일본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한 그런 시장이 한 5, 6천억 정도 시장인데 근데 이미 일본의 그 MLB 시리즈 야구 게임을 런칭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본 프로야구 게임이 모바일 쪽으로는 콘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 노쇠화된 게임성도 떨어지는 그런 게임을 가지고 있어서 동사가 이제 런칭을 해서 한번 진출을 해보겠다 라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일본 야구 게임 런칭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머너즈는 뭐 1년 내내 뭐 꾸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컴투스는 보시면 이제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PBR이 0.4배 정도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게임 업체로서는 PBR이 낮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게임 업체는 PBR 0.4배가 거의 없습니다. 뭐 2배, 3배, 4배, 뭐 많게는 뭐 5배, 뭐 10배 이상 갈 경우도 많아서 자산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동사는 돈 벌어놓은 게 많아서 자산이 좀 많다. 그리고 이슈는 이제 메타버스 컴투버스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사업 축소를 상당히 많이 했고 구조조정을 했다. 그리고 코인 가격은 반등을 하고 있어서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바닥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확 늘어나진 않고 있어서 하지만 이제 중장기 추세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추가적인 바닥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보시면 실적이 들락날락 하죠. 이게 이제 21년, 20년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로 이제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1년이 정점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정점을 찍고 이제 그 컴투버스나 메타버스나 뭐 P2E 관련된 사업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제껴놓고 그냥 PBR로 보면 0.39배 오늘 기준으로 0.39배고요. 그래서 0.6배만 해도 58,000원이고 그리고 PER이 30배 정도 수준이면 43,800원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26배 기준. 그래서 뭐 30배면 PER이 높긴 한데 그래도 이걸 이제 25년을 기준으로 하면 좀 낮아지는 수준이라 그래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